이제 확률을 할 건데 나는 이 확률이라는 게 좀 상당히 좀 애매한 듯한 느낌이야 항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동전을 던지는데 앞면이 날 확률은 2분의 1이다 얘가. 근데 그거를 막 동전을 100만 번 던졌는데 다 앞면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확률이 반드시 2분의 1이니까 그 어떤 그 동영상 같은데 누가 500원짜리를 해가지고 1000번인가 10,000번을 이렇게 던졌어 직접. 그래서 앞면이 760번인가 나오고 뒷면이 뭐 몇 번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확률들이 어떻게 보면 애매한 건데 어쨌든 확률의 정의 자체가 계산되는 그런 게 총 크기로 보면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 우리가 이때 지금 전에 배운 게 경우의 수를 배웠으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이라고 하면 전체 경우의 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그 사건이 해당 사건이 일어나는 해당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 동전이 일어날 때 앞면이 일어나는 확률이라고 하면 전체 경우의 수는 앞과 뒤니까 2분의 그 해당 사건이 나오는 것은 앞면 하나니까 1 요래 되는 거죠. 만약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소수가 나오는 확률 이렇게 하면 전체는 1, 2, 3, 4, 5, 6인데 소수가 나오는 게 2, 3, 5, 3개니까 3개 이렇게 해서 2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수학적 확률이라는 거야. 이런 확률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랑 그것이 일어나는 확률. 기호로는 이렇게 써. A가 어떤 사건 A가 있을까 얘가. 어떤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일어나고자 하는 그건가요? 예를 들어서 동전 던졌을 때 앞면이 일어나는 거 그런 것들을 사건이라 그래. 그런 사건을 어떤 A라고 하면 그것이 일어나는 확률은 뭐 P의 A라고 표기를 하는 거지. 일어나는 확률. 이게 probability? 예, 약자. 아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표현이 되고 뭐 이런 용어 정의 먼저 한번 볼까? 그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짓거리. 뭐 주사위를 던지든지 뭐 동전을 던지든지 그러니까 하는 짓거리를 그냥 시행이라 그러고 표본 공간이라고 하면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의 전체 집합. 예를 들면 뭐 그 동전이라고 하면 앞뒤 뭐 주사위라고 하면 1, 2, 3, 4, 5, 6 요래 되는 거지. 그럼 사건이라고 하면 여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부분집합인 거라. 그러니까 뭐 앞면이 나오는 사건 이라면 이 전체 표현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소수가 나오는 사건도 그 안에서 들어가는 사건, 그걸 사건이라고. 그런 사건은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 그냥 원래 그냥 그거의 근원 느낌 뭐라 해야 되지? 원래 그냥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얘를 어떻게 들 수가 없겠노? 이게 잘 나오지가 않으니까 이거 냅두고 전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확률 뭐 이렇게 하면 항상 일어난다 얘가.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에서부터 6 사이에 나올 확률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하면 그게 모든 어쨌든 반드시 일어나는 거. 공사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7이 나오는 경우 뭐 동전을 던졌을 때 바닥 서는 경우 뭐 그런 거 그런 걸 공사건이라 그러는 거지. 어쨌든 그 아까 확률의 정의 자체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기울을 때는 P라고 쓰는 것이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수학적 확률이라 했지.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경험을 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동전 앞면을 던졌는데 100만 번 던졌을 때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200만 번 던졌을 때는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유 한 번을 던지는 게 아니야. 무 한 번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 그래서 리미트가 들어가. 무 한 번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 그거를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 그래. 그래서 경험적 확률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동전 앞과 뒤가 있는데 그거를 무 한 번 계속 던지다 보면 어쨌든 간에 2분의 1에 가까워질 거다 이 말이지. 계속 한없이 던지다 보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계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것은 뭐 그냥 넓이로서 생각하는데 어떤 영역이 이렇게 있다 치자. 이렇게 4등분이 됐다 치면은 여기에 뭐 우리 뭔가를 팍 던졌을 때 이 동그라미 안에 다 들어간다 생각을 하에 이렇게 요 안에 들어가기 위한 확률은 4분의 1이지. 왜 4분의 1이냐면 이 전체 영역분의 여기에 있는 넓이를 구한 거지. 전체 영역의 넓이가 만약에 파이라고 하면 요 넓이는 4분의 파이 이렇게 돼서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기하학적 확률. 결론은 전체분의 그 해당한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다. 문제를 보면
동전의 앞면 H, 뒷면 T라고 할 때 세개 동전 던지기 시행해서 근원 사건. 근원 사건 잘 안 나오는데 확 나오노. 야, 세 개 동전을 던지서 나올 수 있는 그 딱 근원인, 그러니까 딱 나오는 경우가 이게 집합으로 따지고 보면 앞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앞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라고 표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앞, 뒤, 앞, 뒤, 앞 이런 식으로 하게 보면 총 몇 가지가 나오겠는데 9개 아닌가? 아 8개네. 공깃밥 빼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 8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그걸 다 쓰면 돼.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 안에 알맞는 거, 어떤 시행에서 평원 공간에서, 평원 공간이라는 것은 전체 다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 그래서 각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평원 공간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이것의 비를 수학적 확률, 그러니까 그 전체가 일어나는 것 분의 그것이 일어나는 거 4번이 되겠지.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 흰 공 3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는데 흰 공 1개랑 검은 공 1개가 나올 확률, 그러니까 총,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6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거잖아. 이게 전체 분해. 근데 흰 공 1개 나와야 되고 검은 공 1개가 나와야 돼. 그럼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올 확률은 흰 공 하나 뽑아놨어. 그리고 검은 공도 하나 뽑아놨어. 그러면은 그거를 흰 개 3개 중에서 1개를 뽑아놨고 검은 공 1개에서 뽑아놨고 이렇게 2개를 꺼내는 거잖아. 흰 공 3개 중에서 하나 고르고 검은 공 3개 중에서 하나 고르고, 그게 이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올 경우의 수가 되지.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지. 됐지? 4번 같은 것도 똑같아요. 어떤 서로 다른 2개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수를 뭐 x, y라고 한다. 근데 점 이것과 원점 사이의 거리가 5 이하일 확률. 그럼 전체 경우 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전체 6 곱하기 6이죠, 그지? 2개 주사위 던지니까 6 곱하기 6. 그러니까 원점 사이의 거리가, 그럼 원점 사이의 거리가 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이 25 이하 이렇게 하면 되겠지? 루트가 있으니까. 그치? 그럼 이거 안에 거 풀면 2x 제곱 플러스 2y 제곱이 25 이하 이래 되겠네. 그럼 이거를 만족시켜 준 걸 찾아야지. 뭐 2로 묶어내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25 이하가 되는 거. x가 1일 때 y가 될 수 있는 거 1 될 수 있지? 2도 될 수 있지? 3도 될 수 있지? 4는 안 되지? 16이 17이 넘어가 본다 이거. 3개. 얘가 2면 될 수 있는 거 1 될 수 있고 2까지 될 수 있겠네. 3 안 되겠네. 그지? 3 넣으면 1밖에 안 되겠네. 그러면 1, 2, 3, 4, 5, 6개 요리 되는 거. 이거 어쨌든 경우의 수 2번 한다 생각하면 돼. 전체 경우의 수 구하고 그거의 경우의 수 구하고. 그럼 6번 해볼까? 6번 해봐. 별거 없어. 이것도 7번도 똑같아. 하는 짓거리 6개 숫자 이거를 3개 숫자로 택하는 거잖아 결론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6C3이 되는 거지. 근데 1은 선택되고 5는 선택되지가 않아야 돼. 그럼 1은 이렇게 골라야 되고 5는 고르면 안 돼. 그럼 1은 하나 골라놨으니까 몇 개를 더 고르면 되는데 2개를 더 고르면 되지. 4개 숫자 중에서. 그래서 4C가 되는 거지. 이게 되는 거야. 별거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4개 평행선이 모두 같은 간격으로 돼 있잖아. 이거 평행사변형 만들어지는 확률이 어떻게 되던데?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 나와요. 사각형이랑 같아. 우리 때 사각형을 고를 때 요 가로선에서 2개 고르고 세로선에서 2개 고르기만 하면 되잖아. 가로선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고 세로선 4개 중에서 2개 고르는 거. 이게 이제 전체 평행사변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야. 근데 이 중에서 마름모가 되려면 길이가 다 같은 거잖아. 마름모의 개수는 직접 구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게 마름모 한 개, 한 변의 길이가 이럴 때 마름모 몇 개가 되노? 12개가 플러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게 6개야? 계산 빠르네.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거 2개야? 그러면 8에다가 20 위에 20 밑에 이렇게 계산. 이런 거는
빵 주문서에 흰 공과 빨간 공 합해서 모두 10개가 들어있잖아. 근데 이 중에서 2개의 공을 꺼내보고 다시 넣는 일을 여러 번 풀이했더니 9번째 2번 꼴로 2개 모두 흰 공이었대. 그 말은 이 말이잖아. 이 주문에서 2개의 공을 꺼내를 보는데 9분의 2의 확률로 2개 모두 흰 공이 났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흰 공의 개수를 모르니까 흰 공의 개수를 x의 개라고 잡을게. 흰 공의 개수를 x의 개라 잡으면 빨간 공은 10-x 이래 될 것이고,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가 10c 2분의 맞나? 그 흰공을 n개라고 잡으면 그 다음 빨간 거는 10-n개가 되겠고, 9번에 2번 꼴로 모두 2개 모두 흰공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10개의 공 중에서 2개를 꺼냈는데 흰공 n개 중에서 2개를 다 뽑는 확률이 9분의 2다 이 말인 거지. 9번에 2번 꼴로 나타낸다 이 말이야. 이거 풀면 된다 이 말이야. 이 미지수를 공을 x로 잡아놓고 풀면 되는 거. 10번 이거는 다른 교과서 같은 데 보니까 이거 뭐 사고력 문제 이렇게 해서 나오던데, 옛날에 이 문제가 진짜 인기였는데 인기 있는 문제야 이거. 그래서 10번 하기 전에 11번 먼저 할게. 11번 보면 지금 정사각형 ABCD 내부의 m 이 좀 P를 잡는데 ABP의 넓이가 1 이하이 되는 거잖아. 그럼 AB는 일단 이거는 고정이잖아, 2로. 그럼 높이가 얼마 이하 돼야 되는데 1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높이가 1이 되려면 요 기준이죠, 그죠? 그럼 P가 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다 되는 거 아이가. 이렇게 되면 넓이가 1이잖아. P가 이 선상에 있으면 넓이가 다 1이지. 근데 이 안에 있으면 1보다 작으니까 다 이하가 될 거야. 이거 넘어가면 이상이 되는 거겠고. 되겠지?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확률은 2분의 1. 요래 되는 거지. 기하학적 확률 또 다른 거 없나? 야, 이런 것도 65번 이런 거는 예각삼각형이 되려고 그런단 말이야. 이 피서 요 각이 예각이 돼야 돼. 그럼 예각이 되기 위해서는 좀 애매하잖아. 근데 직각 되게끔 잡을 수 있어. 이 P가 직각 되려면은 이 삼각형이 직각이 되려면 어떻게 P를 어떻게 설정해 주면 원을 이렇게 그려봐야 되겠지. 원을. 이게 우리가 원 위에 점을 끄면 무조건 직각이잖아. 이렇게 그려. 이렇게 말고는 직각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결론은.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면은, 요 원 안에 들어가면은 둔각이 되는 거야. 요 밖에 나가게 되면 무조건 예각이 되겠지. 그럼 예각이 되는 확률은 전체 넓이에다가 요 넓이가 되는 거라. 예각은 전부 다 예각이. 그렇지. 어쨌든 어떻게 끄든 간에 요 두 개는 무조건 예각일 수밖에 없지. 밖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90도 밖으로 나올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요 각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는 넓이로 가면 되네. 전체 16분에다가 16 빼기 요 넓이가 얼마고, 요가 하나가 2니까 2파이지. 2파이. 원의 넓이는 4파이니까 그럼 2파이. 그래서 8분의 8 마이너스 파이. 이게 확률이지. 일어날 확률. 느낌 되겠지? 그래서 이제 기하학적 확률이 이런 거. 그래서 방금 아까 했던 거 한번 생각해보자. 혹시나 맞출 수도 있으니까. 10번. 자, 이거는 어떠한 점 길이가 여기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할게. 이 길이가 2다 이거지. 그러면 C와 D를 각각 좌표를 여기 C, D라고 잡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X라고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 Y라고 잡는 거지. 그러면 여기 CD의 길이, 요 길이가 1 이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 말은 X-Y의 길이가 이렇게 돼줘야 돼. 근데 길이니까 절대값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럼 이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야. 근데 X의 범위는 0에서부터 2까지, Y 범위도 0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영역을 그려봐라 이 말이지. 영역. 이거 그리면 어떻게 되는데? X-Y가 1, -1 이래 되잖아. 가면 요거 풀면은 Y가 X 플러스 1 이래 되고, 요거 풀면은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래 되지. X 마이너스 1가 Y가 X 마이너스 1 이래 되지. 그럼 이거
x 플러스 1을 그리면은 요래 그려질 거야. 그러고 요놈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리면 요래 그려질 거야. 가면 이놈보다 아래고 위에니까 요 영역이 되겠지. 요 사이. 근데 0에서부터 여기까지 0에서부터 여기까지잖아. 1이고 1이고 가면 요렇게 그려지는 거지. 여기 2. 요 안에서 놀아야 돼. 그러면 전체 영역은 요 영역이 되죠. 여기 해당 영역은 요거, 전체 영역은 요거고. 그러면 전체 4분의 요 해당하는 영역은 3. 요거 2분의 1, 2분의 1이죠. 그래서 4분의 3이 돼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해. 이거를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거는 저절로 잡혀 있는 것이고, 요거를 뭐 저거 y 빼기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y는 x보다 크다 이렇게 잡아도 돼. 무조건. 그러니까 y가 x보다 크다라는 전제 하에 y 빼기 x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 뭐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지. 얘는 y가 x는 이렇게 되겠고, 얘는 y가 x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럼 위고 여기가 어떻게 되나? 이래 되지. 맞나? 어쨌든 0에서 이제 0은 바꿨어요. 응? 0에서 이사를. 응. 맞나? 이게? 이러면 안 되겠다. 네, 이걸로 하지. 안 되겠다. 두 개를 나눠서 해야 되겠네. 결론은. 이거 1대 또는 이거 1대 또는 두 개를 해야 되겠네. 이제 확률의 기본 정의를 했고, 이제 확률들을 정확하게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다 쓸 거라.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사건이 뭐던데, 공사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였잖아. 그 공사건을 만약에 이렇게 둔다고 하면 뭐 P의 공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되겠는데? 0이겠지요. 그러니까 모두가 일어나는 사건을 전사건이잖아. 그 전사건 S라고 하면 이거는 1이겠지. 그럼 어떠한 확률이든 간에 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0에서부터 1 사이 1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확률은 항상 0에서부터 1 사이가 돼야 된다. 그러고 우리 집합에서 n의 a 합집합 b는 어떻게 계산되는데?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의 a 교집합 b 이래 되잖아. 이거를 이제 어차피 집합의 원소의 개수지만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생각해도 되고,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해야 되잖아. 그럼 a 사건이 일어나고 b 사건이 일어나는 또는 그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이 경우의 수 더하기 이 경우의 수 빼기 이 경우의 수 이렇게 되지. 근데 여기에다가 전체다가 그 ns로 다 나눠봐봐. 전부 다 ns로 똑같이 ns로. 그럼 나누면 어떻게 되는데? ns분의 전체가 일어나는 것분에 이것이 일어나는 경우잖아. 그럼 확률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a 또는 b가 일어나는 확률은 a가 일어나는 확률 또는 b가 일어나는 확률 빼기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확률을 빼면 된다는 거지.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야. 됐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a가 일어나는 확률을 요라고 치자. 그럼 a가 일어나지 않는 확률은 요게 되겠지. 그럼 a가 일어나지 않는 확률은 원래 일어났던 전체가 1인데 a가 일어나는 확률을 빼기만 하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되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사건의 확률인데, 이 여사건의 확률을 보통 사용할 때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오면 대부분 이거를 많이 사용하지. 그냥 뭐 적어도 하나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하나가 돼도 되고 두 개도 돼도 되고 세 개도 돼도 되고 이런 거니까 그걸 다 하기에는 빡세서 전체 경우에서 하나도 없는 거를 빼기만 하면 되는 거였지. 그래서 적어도가 들어가면은 또 이거를 이 확률을 많이 쓴다 하는 거. 그러고 이제 새로운 개념이라는 걸 하나 할 건데, 배반 사건이라는 게 있어. 배반. 이 A, B가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완전 아예 겹쳐지는 부분이 아예 없는 거야. 즉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를 배반 사건이라 그래. 그러니까 말 그대로 A와 B가 서로 서일 때를 의미하겠지. 그러니까 뚝 떨어질 때, 이렇게 이런 경우를 배반 사건. 그러면은 그거 뭐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짝수가 나오는 경우를 A라고 홀수가 나오는 거를 B라고 한다면 A와 B는 배반 사건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거를 이제 확률로 표현하면 P의
A 교집합 B는 제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이 제로가 되는 것들은 이제 그 두 개가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내용을 다 한 거고 12번 같은 거를 보면 배반 사건끼리 짝지어진 것을 골라내. 그러니까 교집합이 없는 경우를 골라야 되지. 그러면 지금 5개의 숫자 1, 2, 3, 4란 말이야. A는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 2와 4 이래 되고 B는 소수가 나오니까 2, 4, 뭐가 되고 C는 6의 약수니까 1, 2, 3, 6이 되고 제곱수는 1, 4 이렇게 있지. 응? 뭐가 6이 없어? 아 6이 없나? 아 이렇게 놀래라. 그러면은 교집합이 공집합인가? 뭐가 있노? BD가 요래 있나? 그래서 BD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럼 13번에 가에 들어갈 말은? 나에 들어갈 말은? 다에 들어가는 것은요. 자, 그럼 이거는 계산이지, 계산. 자, 이거는 어떻게 계산해? 드모르간의 법칙에서 교집합의 여집합이 요래 되는 거잖아. 6분의 5. 그러면은 P의 A 교집합 B는 6분의 1이겠지? 전체에서 이걸 빼면 되니까. 그럼 이게 이거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거는 요거 더하기 PB에다가 빼기 교집합. 이렇게. 됐지? 그래서 6분의 4. 그래서 3분의 2. 이거 한번 찾아보자. 옳은 거. 15번. 자, 이런 것도 똑같아. 뭐 더 센 정리인데 12의 약수가 나오거나 하니까 오하다 얘가. 그러니까 동질함에 나올 확률을 구하니까 이것 또는 이것이 나오는 확률을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은 10의 약수가 나오는 확률은 1, 2, 3, 4 6분의 4 1, 2, 3, 4라 아 6분의 5 그 다음에 동전의 앞면에 나올 확률은 2분의 1 이거 두 개를 또는이니까 다음 되는 거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게 있나? 그러니까 이건 배반인 거라. 이거 두 개 이렇게 두 개 잠시만 나오거나 한 개의 주사위와 한 개의 주사위와 한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진다. 그럼 전체의 경우의 수가 12가지가 되네. 맞지? 문제를 똑 읽지도 않고 뭐 안식거리고 한 개의 주사위와 한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잖아. 그러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는 12가 되는 거야. 12. 그치? 그러고 그 12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저거 앞면에 나올 사건을 B라고 한다. 그러면 PA는 이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6분의 이거는 6분의 5가 맞아. 그리고 PB는 2분의 1이 맞고 P의 A 교집합이 생기는 거지. 12분의 5 이래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계산하면은 6분의 5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5 12분의 11 이래 되는 거야. 이거 나중에 할 거지만 이 교집합에 나온 거 보면 이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일어나는 경우잖아. 그러니까 곱하기로 표현이 되지. 그래서 P의 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이래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 이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A와 B는 서로 독립됐다 그래. 그래서 독립사건이라 그래. 나중에 할 거야. 이거 매우 중요해. 그러니까 독립사건이랑 배반사건이랑 달라. 배반은 동시에 아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독립사건은 이게 두 개가 일어날 수는 있잖아. 근데 서로한테 영향은 안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주사위 눈이 약수가 나왔든 안 나왔든 동전 앞면이 나올 경우는 뭐 영향을 안 미치잖아. 이 앞에 그래서 그 두 개를 서로 이건 아니지. 배반이 아니지. 다 일어날 수도 있는 거에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게 있으니까 뭐 그래서 또는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19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겠는데 지금 0이 0, 1 확률을 구하잖아. 0일 확률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노? 0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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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면 또는이니까 또 합집합 3개가 생겨가지고
그거 더하고 빼고 또 이 단계 나야 된다 얘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사용하는 게 낫는데 여사건 사용하는 게 낫지. 아닐 확률을 구하는 거라. 아니려면은 아니야 되고 아니야 되고 아니야 되잖아. 그러니까 A가 B가 아니야 되고 B도 C가 아니야 되는 거지. 그럼 이 확률을 구한 다음에 전체 1에서 요 확률을 요걸 A라고 한다면 P의 A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구하는 거지. 그럼 이 확률을 구해야 되네. 이 확률은 어떻게 되겠노?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216, 66 맞지? 216, 216분의 이렇게 되는 확률이 어떻게 하면 되겠노? 같을 때는 빼면 된다고? 어떻게 그러면? 주사위 나올 수 있는 것이 1, 2, 3, 4, 5, 6부터 있잖아. 그 A, B, C가 다 다르려면 다 다르단 말은 그러니까 같은 거를 그러니까 전체 경우에다가 그러니까 216에다가 같은 거 빼는 거 6가지만 빼면 된다 이 말이가. 이렇게 A, B만 같아도 돼. 그러니까 1, 1, 2 이렇게 돼도 이 경우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네 말은 여기에서 6을 빼자는 거였잖아. 이게 아닌 거지. 이거는 A도 B가 아니고 B는 또 C도 아니어야 되고 C는 A도 아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경우를 해야 되는데 하나라도 같아져 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다시 1로 돌아가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는가 그러면. 같은 게 아니니까 숫자가 어느 정도의 같지만 않으면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요렇게만 잡아도 되는 거 아이가. 63이지 63. 6개 중에 3개를 그냥 순서 상관없이 뽑아버리면 다 다르잖아. 어? 숫자 1에 1, 2, 3, 4, 5, 6 있잖아. 6개 중에서 3개를 순서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뽑아. 같은 숫자가 나올 수가 있나? 그러니까 다른 숫자가 나오는 확률이 경우에서 63인 거지. 반드시 이렇게 될 필요는 없지. C, A, B가 돼도 상관이 없지. 어쨌든 다 다른 숫자를 고르려면 같은 숫자를 안 뽑기만 하면 되잖아. 6개 중에 3개만 뽑아라 이 말인 거야. 그래서 216분의 63이 되는 거지. 됐지? 요런 거. 이제 나오네. 이거 문제 몇 개를 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와, 이거 다 까본 거 아이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할 때는 일단은 이웃하지 않으려면은 남자를 먼저 숫자 많은 놈 먼저 앉히고 나머지 그 사이사이에 낀 거 넣기만 하는 게 편했었다 얘가. 이웃하지 않는 거는 이웃하는 거를 빼는 것보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얼만데 9명이니까 8팩이 되는 것이고, 그럼 이웃하지 않으려면 일단 남자 6명을 앉히는 거지. 남자 6명 앉히는 6팩. 아니지. 5팩. 5팩이 돼야 되지. 5팩에다가 이제 그 사이에 1, 2, 3, 4, 5, 6가지 중에서 3가지를 선택해서 순서 상관이시 6P3으로 하면 되는 거죠. 몇 개만 해보고 말라 했는데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 49, 50. 또 49, 50. 여기서부터 많이 나온다. 수능 문제나 시험 문제나. 조건부부터 제대로 돼야 돼. 이제 조건부 확률이 뭐냐면은 이 정의 자체가 어떠한 조건이 깔려져 있는 거라. 밑에. 이건 전제 조건이 깔려져 있는 거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일어났다는 전제 아래 이제 B가 일어나는 확률을 우리는 조건 확률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요래 되는 거라. 했을 때는 A가 전제리, 기호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이런 거지. 어떠한 사건 A가 있고 사건 B가 각각 있다 치자.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사건 A는 뭐 소수가 나오는 확률, 뭐 경우의 수고, 뭐 B는 뭐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고, 뭐 이렇게 있다 치면은
그 A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소수가 나오는 사건일 때 그때 동전도 앞면이 나오는 확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바뀌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가 바뀌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 전체의 경우의 수는 완전 전체니까는 주사위를 던지고 동전 던지니까 12가 전체의 경우의 수가 됐을 까 아이가.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요래되는 거라. 계산은 요래된데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경우는 그럼 전체가 A가 전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가 일어날 확률 분해 일어날 분해. 그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니까 그럼 그 해당 사건은 뭐가 되는 거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거니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겠네, 그지? A 교집합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 방법은 이렇게 돼. 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그 확률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네. 요 밑에 거는 굳이 딱히 이거 넘기면 요거다 얘가. 어쨌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거를 이렇게 한다. 그거를 우리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을 때라는 전제가 달리면 무조건 다 그거야. 뭐 22번 같은 걸 볼까? 어떤 P 제품, Q 제품 각각 이렇게 있는데 불량 지금 뭘 하나를 한 개를 선택을 했더니 불량품이었다고 할 때 이렇게 돼 있잖아. 선택했었더니 불량품이라고 할 때 이거를 이 사건 A라고 할게. 그것이 P 제품 확률을 구하라. 그럼 이걸 B라고 할게.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A일 때 B일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P의 A 분의 P의 A 교집합 B 이렇게 계산이 되지. 그럼 P의 A라는 것은 뭔데?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골라야 돼. 그렇지? 그럼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고? 응? 전체 몇 개고? 전체 100개 중에 100개다 얘가 8개고 10개가 있으니까 100개 중에 10개가 있는 거라. 근데 그것이 P 제품인 것은 100개 중에 몇 개밖에 없는데 8개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10분의 8이 되는 거라. 됐지? 그러면 5분의 3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뭐 1대 뭐라고 하면은 항상 이렇게 전제 조건을 까고 푸는 게 실수가 조금 적어. 그래서 이런 위에 있는 거는 이제 그냥 식을 이용해서 풀어라는 건데, 뭐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P의 A는 얼마라는 소리고? 10분의 7. 제 위에 거는 P의 A분의 P의 A 교집합 B가 3분의 2 이래 되는 거잖아. 이게 10분의 7이니까 P의 A 교집합 B는 10분의 7 곱하면 15분의 7 이래 되지? 응? 그럼 이거는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되잖아. 그럼 여기서 15분의 8이 되는 거지. 그냥 계산을 하라 이 말인 거라. 이것도 다 그대로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뭐 또 25번 같은 것도 아니다. 25번 아니다. 25번 말고 밑으로 내려가자. 이거 없다. 나 한꺼번에 하고 가자. 이랬다 저랬다. 자, 이거 이제 조건부 확률이 되면 이제 그게 되는 거라. 그 독립 사건과 종속 사건을 아까 독립 사건 얘기해줬다 얘가. 독립 사건 대략적으로 얘기했는데 곱한 게 뭐가 되는 거였는데 이거 교집합이 곱한 거 이렇게 되더라 얘가. 이렇게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할게. 독립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A, B가 독립이라는 것은 배반이랑 다르대. 두개가 뚝 떨어지는 거야. 이 사건이 일어나든 이 사건이 일어나든 서로 독립된 개체인 거야.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야가 받는 영향이 전혀 없는 거지. 그러면 정의는 이렇게 돼. A, B가 서로 독립 사건이다 라고 했을 때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어떠한 사건이 A가 일어났을 때에 B가 일어나거나, 그지?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 B가 일어나거나 그냥 B가 일어나는 거나 서로가 다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같을 거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이거? A가 일어났을 때에 B가 일어나는 확률이나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나는 확률이나
그냥 B가 일어나는 확률이다. 다 똑같은 거란 말이지. 왜? A가 무슨 짓거리를 하든 서로 영향을 주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정의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정의가 빠졌어. 이거를 써줘야 돼. A와 B가 이제 독립이라는 사건의 정의 자체는 이렇게 되고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요 두 개씩을 풀면은 요 두 개, 요거랑 요거 풀면 P의 A분의 위에는 P의 A 교집합 B가 된다. 얘가 그 놈이 P의 B가 되지.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니까 요 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족시키려는 경우를 독립이라고 하고, 독립이 아닌 경우는 종속이 돼. 독립이 아닌 것은 종속.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시켜주면 독립,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종속, 이렇게 보면 되는 거대. 자, 그래서 다음 사건 중 이것과 서로 독립인 사건 2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살펴보면 되는데, 서로 독립이라 해가 이 배반이랑 다르대. 배반이랑 다르니까 이렇게 들어야 돼. 지금 만약에 1번이랑 보고 싶다, 16 같은 거를 본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A 교집합 B는 뭐가 되는 거고, 요거랑 요거랑 요 B라고 하면 1이다 얘가 한 개. 그러면 P의 A 교집합 B는 뭐가 되는데 6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P의 A는 6분의 4야. P의 B는 6분의 2야. 두 개 곱하면 3에다가 9분의 2가 되잖아. 두 개 다르네. 그럼 얘는 종속인 거지. 이렇게 찾으면 돼. 그렇지. 다 해봐야지. 야, 이것도 해볼까? 이거는 1, 2니까 교집합은 두 개잖아. 1, 2잖아. 그러니까 6분의 2 교집합이지. 그러면 얘는 6분의 4 곱하기 6분의 2. 얘 안 나오지? 틀린 거지. 5번일까? 5번 해보자. 5번 해보면은 교집합은 1, 2다 얘가. 그러면은 교집합은 6분의 2가 되는 거고, 쟤는 6분의 4 곱하기 6분의 3. 그러면 2 나오지? 여기서 5번. 이것도 찾을 수 있겠지? 짝수의 능력이 나온 사건 하면은 P의 A는 그러면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고, 소수도 2분의 1이고, 요거는 U의 약수니까 1, 2, 3이니까 6분의 4, 3분의 2고, 그 다음에 교집합은 짝수면서 소수인 거 2밖에 없잖아. 그러면 A 교집합 B는 P의 A 교집합 B는 6분의 1이고, 이것도 구하고 이것도 각각 구해가지고 곱해서 서로 같으면 독립, 아니면 종속. 25분 했던 거 안 했지? 어떤 학생이 모의고사에서 언어 영역이 쉽게 출제되었을 때 수리 영역에서 90점을 넣을 확률은 80이고, 언어 영역이 어렵게 출제됐을 때 90점 넣을 확률은 60이라고 한다. 근데 쉽게 출제는 40%라고 할 때 수리 영역에서 90점을 넣을 확률 니는 소리가 다 있나? 어떻게 풀면 되겠는데, 이거는 일단은 언어 영역이 쉽게 출제됐을 때 90점을 넘을 확률이 80%다 얘가. 그렇지. 그러니까 0.8%야 결론은. 넘을 확률이. 어렵게 출제됐을 때 90점 넘을 확률은 0.6%야. 그렇지. 근데 언어 영역이 쉽게 출제된 확률이 40%면은 어렵게 내는 확률은 60% 아이가. 그러면 내가 90점 넘을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언어 영역이 쉽게 나오고 90점 넘어도 되고, 어렵게 나오고 90점을 넘어도 되는 거거든. 그러면 쉽게 나올 확률은 0.4%란 말이야. 쉽게 나오고, 그러니까 엔드니까 곱하기지. 그럼 쉽게 나왔을 때 90점 넘을 확률은 0.8%야. 이렇게 돼. 그러고 또는 어렵게 나오면 0.6. 그리고 어렵게 나왔다는 것은 0.6. 그래서 얘는 0.8432 플러스 0.36. 그래서 0.68. 그래서 68%. 뭐 어쨌든 0.68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근데 0.68. 됐지? 이게 이제 방금 이거 뭐 이게 종속 독립의 의미야 이게.
이게 독립인 거지, 이게. 쉽게 내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곱하기 엔드 엔드. 이건 그 독립이하고 종속이네. 이 둘 관계는 종속이네, 그지? 쉽게 내거나 어렵게 내는 거에 따라 가지고 얘한테 변화가 생기잖아. 이거 둘 관계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종속이고. 그러니까 계산 방법이 그냥 곱하고 끝이 아니고 요거 또는 두 개를 나눠 가지고 계산을 했었어야 됐다, 이래 되는 거네. 26번 안 했지? 26번 해볼까? 26번도 똑같이 생각하면 된디. 지금 노란 공 이 두 개, 파란 거 들어있는 주머니 A가 두 개 있고, 여기 들어있는 B가 한 개 있다. 그러니까 A 주머니, 뭐 B 주머니 이렇게 있는 거네. A 주머니는 노 둘, 파 셋, 요도 노 둘, 파 셋 들어가 있고, 얘는 흰 셋, 파 넷 이렇게 있어. 근데 주머니를 선택하여 하나의 공을 꺼냈어. 그때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해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데, A를 선택을 하고 파란 공이 나오거나, B를 선택을 하고 파란 공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A를 선택하고 파란 공이 나오거나, 또는 B를 선택을 하고 파란 공이 나오거나. 그럼 A를 선택했는 경우 확률은 얼마인데? 3분의 2제?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3이제? 5개 중에 2개니까. B를 선택하는 것은 3분의 1이야. 파란 공은 7분의 4 또는 이거 두 개 더 하면 돼. 됐죠? 이런 느낌이 돼. 그럼 밑에 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 조건부랑 이거 섞은 거지. 방금 우리 한 거랑. 자, 이것도 한번 볼게. 지금 보면 이게 뭐뭐 일대라는 말이 나왔잖아. 지금 전제 조건이 뭐뭐 일대라는 것이 나오면 일단 조건부지, 그지? 나중에 꺼낸 공이 검은 공일 때 이걸 A라고 하고, 처음에 꺼낸 공도 검은 공일 확률, 이걸 B라고 하면 되는 거라. 그러면 결론은 P에 A에 B를 구하란 말이랑 같아. 그러면 이거는 P의 A분의 P의 A 교집합 B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치? P의 A를 구하려면 나중에 꺼낸 공이 검은 공일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주머니에 흰 공 4개, 검은 공 5개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흰 거 4개랑 검은 공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개 공을 꺼내고 되돌려 넣지 않고 흰 공 2개를 다시 넣고 또 안에 공을 꺼낸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를 꺼낸 후 다시 안 넣어. 그러고 흰 공 2개를 다시 넣고 또 하나를 꺼낸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첫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이면서 나중에 검은 공을 뽑을 수도 있고, 검은 공을 뽑고 검은 공을 뽑을 수도 있잖아. 지금 이게 PA인 거지, 지금. 맞지? 그러면 처음에 흰 공 뽑을 확률이 5분의 4에다가 9분의 4에다가 9분의 4에다가 여기서 이제 흰 공을 뽑았으니까 흰 공이 없어져. 그럼 8개가 되잖아. 그 다음에 다시 흰 공 다시 2개 넣으니까 5개가 되지. 그럼 거기에서 검은 거 뽑으려면 10분의 5 또는 처음에 검은 거 뽑은 거는 9분의 5. 그럼 검은 공 하나가 빠지니까 4개고 6개야. 그러니까 10분의 4 이래 되지. 그럼 이거는 2분의 1이니까 9분의 2. 얘는 이거 2니까 이것도 9분의 2가. 그럼 다 하면 9분의 4. 그러니까 전체는 9분의 4. 자, 이거는 봐봐. 교집합은 뭔데? A이면서 B인 거잖아. 처음에 꺼낸 공도 검은 공인 거 어디 있는데? 요거잖아, 이거. 9분의 2네. 어디? 그렇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됐지?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럼 한 번 더 해볼까? 같은 거 29번 1번 같은 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우산을 가지고 외쳐요. 어떤 장소에 들리면 4번에 한 번 꼴로 우산을 잃어버리는 학생이 있어. 꼭 이런 놈 있다. 4번에 한 번 꼴로 이제 우산을 잃어버리는데, 그럼 우산을 잃어버리는 확률이 4분의 1이네. 그치? 우산 잃어버리는 것이 4분의 1. 안 잃어버리는 것이 4분의 3인 거네.
근데 어느 날 우산을 가지고 나가나 나가나 후 나간 후 나간 후 나간 후 서점과 독서실에 제과점을 차례로 들른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우산이 없었어. 그 우산을 독서실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순서대로 들려야 되네. 서점 갔다가 독서실 갔다가 제과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우산이 없었대. 우산이 없었던 거야. 근데 이제 그것을 독서실에서 잃어버릴 확률을 구하는 거지. 그럼 이것도 조건부제. 우산이 없었다. 이때. 없었을 때 이걸 A라고 하고 이거를 잃어버릴 확률을 B라고 하는 거지. 그럼 결론은 P의 A에다가 B를 구하라는 소린 거고, 그러면 P의 A분의 B의 교집합 B를 구하라는 소린 거고, 그러면 잃어버릴 확률이 PA잖아. 그러니까 PA를 구하려면 첫 번째 서점에서 바로 잃어버릴 확률을 4분의 1 또는 서점에서는 제대로 왔어 또는 4분의 3 4분의 3 요거 되겠지? 이게 PA가 되고, 그럼 A 교집합 B는 얼마가 되겠는데? 도서실 요거지? 맞지?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32번도 독립사건이야. 독립사건이면은 어떻게 해? A와 B가 독립사건이면 A랑 A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역시나 독립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래 되는 거라. P의 A 곱하기 P의 B의 여집합이 이것도 역시나 6분의 1. 이게 통일이 되나? 그럼 이거는 얘는 1 마이너스 P의 B가 되잖아. 그러면 P의 A 마이너스 P의 A 곱하기 P의 B가 6분의 1이 되는 거지. 여기다가 플러스 PB를 하면 얼마가 되는데? 6분의 5가 돼야 되는 거잖아. 맞잖아. 이거를 다 하면은 요거잖아. 이렇게 될 것이고, 이놈이 6분의 5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럼 P의 B는 6분의 4, 3분의 2. P의 B가 3분의 2니까 나머지 구할 수 있겠지? 넣어버리면 PA 나오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라는 거지. 와, 빠르네. 똑띠네. 이런 것이야. 그래서 난 조금 달라 보이는 유형이 비슷해 보이는데, 요거 해야 되겠다. 35번 보면 A와 B 두 사람이 흰공 3개와 검은공 2개가 각각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A부터 시작해가지고 교대로 이제 한 개의 공을 꺼내는데, 흰 공을 먼저 꺼낸 쪽이 이기는 시합을 하는데, 어쨌든 꺼낸 공을 다시 넣어야 돼. 근데 계속 하는데 A가 이길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A가 이길 확률이 좀 더 크긴 크겠지, 지 먼저 하니까. 맞지? 그러면 A가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노? 어쨌든 흰 공 먼저 꺼내놓으면 이기는 거잖아. 꺼내는 순간 이겨. 그럼 A가 첫 번째 그냥 바로 이길 경우는 5분의 3이지. 근데 처음에는 흰 공을 A가 안 꺼내. 5분의 2. 그러고 또 둘 다 5분의 2가 돼야지. 다시 넣거든. 그럼 A가 안 뽑고 B도 안 뽑아야 돼. 그 다음에 A가 뽑을 수 있잖아. 또는 5분의 2, 5분의 2, 또 한 번 더 5분의 2, 5분의 2, 그 뒤에는 5분의 3. 이래 될 수 있겠지. 계속 가겠지. 그럼 이건 무한 등비급수가 나오겠네. 또는이니까 5분의 3 플러스 쟤는 5분의 2의 제곱 5분의 3 플러스 그 다음은 5분의 2의 4제곱 5분의 3 플러스 다다다다 하면 공비가 1 마이너스 25분의 4 총항은 5분의 3 계산 됐지? 다 끝내삐까? 다 끝내고 문제를 좀 볼까? 그럼 이제 독립시행이 뭐냐면은, 독립시행이라는 게 이걸 알아줘야 돼. 어떤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한다는 말인데, 이 어떤 시행이라는 것을 이렇게 바꿔 쓰자. 그러니까 똑같은 확률의 시행, 느낌 이상한가? 똑같은 확률의 시행을 여러 번 반복.
그러니까 매번 일어나는 사건이 모두 독립일 경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받아들이기가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더 쉬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동전을 던지는데 100번을 던졌어. 동전을 던지는데 앞면이 뭐 60번 나올 확률 이렇게 하잖아. 가면은 앞면이 60번 나오는 건데 첫 번째 던지나 두 번째 던지나 세 번째 던지나 앞면이 나오는 확률은 전부 다 2분의 1, 1분의 1로 전부 다 같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내가 앞에 것에 앞면이 나왔다 한들 뒤에 던지는 것이 뭐 앞면이 나왔든 뒷면이 나왔든 나는 그 두 번째 거는 그냥 두 번째 시행 그대로인 거잖아.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확률이 변하지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 독립이란 말이 그러니까 똑같은 확률의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때는 확률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예를 들어 가지고 동전 5개가 있어. 5개가 있는데 앞면이 2개 나올 확률 2번. 그러니까 5번 던졌을 때 이렇게 해서 앞면 동전을 5번 던졌을 때 앞면이 2번 나올 확률 이렇게 구해. 그러니까 이렇게 됐단 말은 어떻게 하면 되는데 5번을 던졌단 말이야. 앞면이 2번 나오려면 앞면이 2개가 나야 되지. 그렇지? 나머지 3개는 전부 다 뒷면이 나야 돼. 그럼 이 말은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사실 앞면 2번 나오는 확률이 총 5번이 있다 치자. 근데 앞면이 내가 이렇게 앞면 2번이 나올 수도 있고 앞면이 이렇게 2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앞 될 수 있고 앞 뒤 맞나? 앞 뒤 뒤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 뒤 앞 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각각 이런 경우의 수가 있거든. 이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인데 5개 중에서 2가지를 선택하는 경우잖아. OC인 거야. 그래서 OC 곱하기 이게 돌아야 되는 거지.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인 거라. 앞에 OC가 붙는 이유를 알아야 돼. 이해되겠지? 그럼 이거는 일어나는 확률이고 일어나지 않는 확률인 거지. 됐나? 그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5번 던져. 거기서 6의 약수가 2번 나올 확률 이렇게 많이 했다 치자. 그럼 6의 약수는 1, 2, 3, 6 4가지잖아. 그럼 6분의 4거든. 그럼 5번 던졌을 때 6의 약수가 2번이 나와야 돼. 그게 6분의 4가 2번이 나와야 돼. 그럼 6분의 2는 3번이 나와야 돼. 이게 독립시행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n의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날 확률을 p번 그리고 일어나지 않는 확률을 q라고 했을 때 그걸 1-q가 p가 되는 거지. 일어나지 않는 경우니까. 그래 r회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잡으면 n번 시행했을 때 r번이 일어나야 되고 p가 r번이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뺀 것이 일어나야 된다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이거 딱 보니까 뭐랑 닮았는데? 이항정리랑 닮았지? 이항정리랑 닮았어. 그래서 나중에 이거 분포를 할 건데 이 분포가 독립시행을 따를 때 요 식이 들어올 때 이걸 우리는 이항 분포라고 하거든 나중에. 그는 확률에서 저 통계에서 다시 배울 거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36번 같은 경우는 바로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지금 탄환이 명중 확률이 3분의 2야. 4발의 탄환을 발사했을 때 2발 이상 표적의 명중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2발 이상 해야 되니까 2발, 3발, 4발이 돼야 되지. 2발, 3발, 4발보다는 어떻게? 1발 또는 2발, 못할 0발을 빼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전체에서 몇 번씩 4번 했을 때 빵발 맞출 확률은 3분의 2는 빵발이 돼야 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4발 다 맞춰야 되지. 또는 1발 명중할 경우는 3분의 명중 확률이 1번이고 명중되지 않을 것은 3번 돼야 되고 요거 계산하면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독립시행. 별거 없지? 적어도니까 이것도 1-가 들어가면 되겠지, 그지? 38번 같은 경우는 이건 어떻게 생각해보면 되나? A, B 두 사람이 테니스 경기를 하는데 먼저 3세트를 이기는 사람이 우승하는데 매 세트마다 A가 B를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야. 5번째 세트에서 A가 우승해야 돼. 5번째 세트에서. 5번째 세트에서 A가 우승해야 된단 말은 3, 4 여기에서 A가 딱 우승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전까지는 몇 번을 이겨야 되는데 2번을 이겨야 돼. 여기에서 그리고 또 이겨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요까지를 독립시행이고 여기는 따로 봐야 되는 거라. 그러면 요까지 독립시행이니까 4번 중에서 2번 이겨라. 3분의 1이 2번이 되고 3분의 2는 또 2번이 되고 그러고 여기에 있는 거는 3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 되겠지?
아, 음, 요거 있으니까 뭐 39, 40분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건 뭐 어떤 농구팀이 시합을 하는데 게임에서 이긴 후 다음 게임에도 이기는 거. 그러니까 이기고 이기면 이기는 확률이 0.7이고 지고 이길 확률이 0.6이고 n번째에서 이길 확률을 PN이라고 할 때 전체 요렇게 되는 거네. 식이 어떻게 들어간다는 것이고 n번째 게임에서 이길 확률 PN인 거야.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 이길 확률은 즉 P의 n 플러스 1은 어떻게 계산해야겠는데 전에 게임에서 이기고 0.7에 PN 되고 그리고 0.3에는 1 마이너스 PN 이래 되면 되겠네. 아 0.3하고 0.4가 0.4겠네. 이래 되니까 이거 다시 그러니까 이길 확률이 PN이랬거든. P의 n 플러스 1은 뭔데 n 플러스 한 번째에 이길 확률로 가는 거야. 그럼 이기려면은 P n번째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도 이기고 여기에선 지고 그 다음엔 이기고 이렇게 돌아야 되거든. 그러면 n 플러스 이때 이기는 것이 0.7이었잖아. 0.7에서 그 다음 이기고 PN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 질 확률 0.6이니까 0.4고 이렇게 되고. 그럼 이거 풀면은 요 수열이랑 같네. 빼면 0.3 AN 플러스 0.4. 그러면 일반항 구할 수 있잖아. 아니면 뭐 그 바로 이 PN이라 치면 리미트 값 구하네. 그럼 리미트 붙이면 되네. 그럼 알파는 0.3 알파 플러스 0.4. 그래서 넘기면 0.7. 알파는 7분의 4. 이렇게 되겠네. 11. 이거는 수열이랑 같이 통합시킨 거. 밑에 것도 같아 보인대. 이것도 같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따라 쭈루룩 있네. 몇 개만 풀어보자. 조건부 우리 풀어봤나? 안 풀어봤지? 83번 83번이랑 뭐 다시 차고 지구 배우자를 사용하겠습니까? 지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마누라 옆에 있을 때는 맞고 근데 여자가 더 다른 남자 결혼한대요. 대부분 그렇지. 여자들은 다른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한다. 질렸거든. 남편한테. 그래 나도 저번에 와이프한테 그거 물어보길래 나는 그럴 건데 라니까 지는 싫대. 그다음 85. 자, 이거는 109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5번 안에 B 지점에 있게 되는 거지. 오른쪽 두 칸. 그러니까 5번 만에 가야 되니까 한, 둘, 셋, 넷, 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는 무조건 적어도 3번 가야지. 오른쪽 3번 가야 되고 왼쪽 한 번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한 번 이런 식으로는 꼭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를 나열하는 방법이랑 같네. 그러면은 일단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3번 가는 거는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거니까 1, 2, 3이다 얘가. 2분의 1이 3번. 그 다음에 4 또는 5 이거는 3분의 1. 6의 눈이 나오면 6분의 1. 요건데 이렇게 나오는 것의 개수는 얘를 나열하는 방법이란 말이야. 우리 앞에 여기 들어왔던 것이 뭐 몇시 몇 들어오는 것은 그것의 개수여서 그랬잖아. 이것도 나오는 수는 5팩에 3팩.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것이.
110번 한 번 더 해보자. 비슷한 것 같아.